여러분들 499페이지를 볼게요. 499페이지에 등록상 정정 이래 페이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9번에 등록상 정정을 찾았어요. 등록상 정정. 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때 확률은 50%예요. 50%인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거든. 그걸 딱 공부를 하면 돼요. 일단 밑줄을 꺼놓고 공부를 할게요.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보면은 등록상 정정이란 지력공부의 등록상에 적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적었다. 잘못 적었으니까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가 옆으로 갑니다. 고쳐 바로잡는 것을 말하며 토지 소유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와 지력소관청에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그래서 2번으로 갑니다. 토지 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가 1번에 토지 소유자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니은 뒷것을 묶었어요. 니은 묶었어요. 첫째 줄에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 줄 것이요. 옆에 줄 것입니다.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한 칸 밑에 디귿입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의 줄 것입니다. 성낙서. 옆에다가 한 칸 밑에 확정 판결서.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력소관청의 직권 이렇게 나오죠. 직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A에서 I까지 나오잖아요. 그걸 묶었어요. 그 다음에 갈로 열고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제목을 먼저 보세요. 토지 소유자 줄 것이에요. 토지 소유자. 한 칸 밑에 등기된 토지입니다. 등기된 토지.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등록을 정의할 때 그 정정사항이 적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위에다가 토지의 표시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토지의 표시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둘째 줄에 번호를 붙입니다. 1. 등기필정. 2. 등기반려 통지서. 3. 등기사항 증명서. 끝에 4. 등기전산정보 자료. 그러니까 미등기 둘째 줄 끝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4번, 5번은 잠깐 있다가 풀어볼게요. 자, 요리로 오세요. 이게 시험에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 시험에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50%. 그럼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를 배우느냐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을 잘못했는 거라. 잘못했다는 거는 제곱미터인데 평으로 잘못 적었다.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었다. 이런 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법 시간에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등기는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고칠 경자를 써서 경정등기입니다. 그런데 지적법에서는 있잖아요.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부르는 거라. 사람 이름이라는 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이 말입니다. 요걸 바로잡는 게 소유자 정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위에 거를 먼저 공부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항상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라 이 말.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다. 하나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 여러분들 신청인이 잘못했다는 거는 신청인이 신청할 때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어줬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어줬다. 이거는 신청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신청인이 잘못했죠. 그럼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는 말은 신청인은 신청서에 내용을 바르게 적어줬어. 적어줬는데 공무원이 장부에 옮겨 적으면서 잘못된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공무원이 직권으로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내놓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답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잡지 않는 거라. 바로잡지 않으면 소유자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거는 알기 쉽게 설명한 거고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이거든. 그럼 직권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을 할 수 없으니까 지력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그래야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러면 소유자가 뭘 한다? 신청.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무슨 관계는 있다? 그럼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을 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등기법의 이해관계는 수백 명입니다. 그때마다 찾아가야 돼요. 지적법의 이해관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제목이 이거잖아요. 여기에 제목이 이거잖아요. 여기에 제목이 이거잖아요. 그럼 토지의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럼 이해관계는 없어요. 근데 면적, 경계, 좌표. 그럼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는 뭐다? 있다. 그럼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는 성낙서 또는 뭘 들고 오라? 판결서를 들고 오라. 그럼 이거는 공식입니다. 모든 법에서는 이해관계의 표현이 딱 들어가면 다음 단계는 성낙서 또는 판결서. 그러면 이해관계는 성낙서 할 때 이해관계에는 성낙서를 쓰는다 안 쓴다? 안 써주지. 안 쓰려면 소송 그래서 판결서 가져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가 들어가면 돼요. 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적어 놓고 할게요.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과도입니다.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보세요. 요게 지금 제목이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상 정정. 그럼 등록상 정정 청량성과도 일어났거든.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요리 오세요. 요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거든. 이게 지금 경계입니다. 경계.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경계 분쟁이 발생했어. 그러면 청량을 의뢰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해. 그럼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 그럼 소송을 걸면 판사는 당연히 청량 다시 해보라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청량을 다시 하죠. 그럼 청량 여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오케이? 네. 요거 제출해라. 그럼 이거는 낱말 털지 않습니다.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서 원점으로 다시 갑니다.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잡아라. 오더와이더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래 놓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안 되지. 그럼 이해관계는 없으면 직권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 법에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걸 9개를 법에다가 명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499페이지를 보세요. A를 가봅니다. A. 토지 이동 정리 규례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나와야 하나요? 나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자, 잠깐만 보세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죠. 그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은 문서를 작성을 한다. 자,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야. 이거 보고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 장부고 이거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 보고 정리하는데 이거와 다르게 정리했으니까 이거 보고 다시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게 1번이에요.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지력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C에 잘못 입력된 경우 이래 나오죠. 옆에다가 알기 쉽게 평 제곱미터 이라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평 제곱미터. 그러니까 잘못 입력했다는 건 오타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쓰죠.
우리나라는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뀐 지는 3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입속에는 33평 아파트에 산다고 하지 85제곱미터에 산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제곱미터라고 써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평으로 잘못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빠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입니다. 적었습니다. 작성, 적었습니다. 제작성.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겁니다. 그대로 글자를 외워야 됩니다. E는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이래 나오죠. 그 역시 C하고 E하고 묶어보세요. C하고 E하고 묶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평에서 제곱미터로 가야 되죠. 갈 때 우리나라는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지. 맞죠? 네. 그럼 만약에 100평이라면 그냥 3.3을 곱해주면 330 제곱미터가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꿀 때 3.3058 제곱미터로 곱셈을 해줘야 되는데 막말로 말하면 곱셈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판기를 전자계산기를 잘못 눌렀다는 겁니다. 그게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계산만 새로 하면 되지. 청량을 새로 하는 거는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 다음에 F로 갑니다. 첫째 줄에 자 적었습니다. 면적의 정감 없이 옆에다가 써서 면적의 정감 어로 이러면 O 덱시다 X. 면적의 정감보다 없이. 자, 제가 그랬죠.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면적의 정감 없이 하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면적의 정감으로 이러면 O 덱시다 X. 그 말만 딱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G는 그냥 버리세요. 버리를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H로 갑니다. H하고 I하고 묶어보세요. 지방지정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할 때 요것만 줄 거였어요. 지적위원회 의결, 지적위원회 의결. 자,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요거는 나중에 가면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세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되거든. 그럼 처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입니다. 심사. 지적, 청량, 적부, 무슨 심사? 재심사. 그럼 여기에 이제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거는 지방지적위원회가 한다. 어드와이더 O. 이거는 중앙지적위원회가 한다. 어드와이더 O. 그럼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고 시도지사 소속이고 지적소관청이 있답다. 있죠. 그러면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그럼 장부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청량을 했는데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청량을 했다면 분쟁이 발생했다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이게 지적청량적부 뭐다? 심사. 그럼 지적청량적부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합니다. 했다면 그럽니다. 결과에 만족할 수 있고 불만족할 수도 뭐다? 있죠. 그럼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네요. 그럼 재심사 했다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재심사 결과가 있겠지. 결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야지.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내려보낸다 이 말. 그럼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다가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적소관청 S는 적부심사,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장부를 수정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그게 지적위원회에 뭐가 있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세요. 마지막에 토지 합필 제한에 그까지 줄 거 보세요. 그 옆에다가 저당권이라고 써보세요. 저당권. 토지 합필 등기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하. 적었습니다. 등기관의 통지. 이런 거를 절대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깊게는 들어가지 마세요. 등기관이죠. 등기관은 개인입니까? 관공서입니까? 그럼 관공서에서 그거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연락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래서 지적위원회는 관공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준관공서입니다. 그게 청량적부심사나 우리 재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 오케이? 네. 그럼 재판을 잠깐 해보세요. 이런 거를 시험에 낼 때는 그냥 이래만 외우면 됩니다. 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통지가 왔다. 잘못했으니까 고치라고 통지가 왔다. 그럼 직권으로 정정할 수 뭐다?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이걸 설명을 해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여기 토지가 두 토지입니다. 여기 토지가 두 개입니다. 자, 이때 요거 100번지, 101번지, 100번지, 101번지. 그러니까 100번지의 대상, 100번지의 등기부, 101번지의 등기부, 100번지, 101번지의 대상과 도면.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합병을 하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상을 먼저 고친다, 대상. 그럼 대상과 도면에서는 합병했습니다. 오케이? 네. 요게 합병입니다. 그럼 요거는 2월 1일 날 합병했어. 그럼 이제 등기소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요거는 만약에 3월 1일 날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그럼 요 사이에 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정리합니다. 저당권은 권리관계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상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저당권은 등기부에는 표시해야 하네요. 해. 대상에는 안 하지. 안 하지. 등기부만 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요 두 토지가 도면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연락이 와서 고치려고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됐거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백 돌려보낸다. 그럼 돌려보냈다. 아까 뭐 해놨단 말이고? 합병한 걸 다시 뭐 해야 된다? 분할해야지. 맞다. 맞아. 됐어요. 그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칠판을 봅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9개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장을 익숙시켜야 돼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 청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위원회 의결, 등기관의 통지. 그래가 외우면 돼요. 오케이? 네. 그거는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 출제를 해요. 출제하는데 답은 여러분들 요 글자를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정적.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정리. 정정은 잘못 적어서 바로잡는 거는 정정. 정리는 적법하게 변해서 바로잡는 거는 정리.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 말 잠깐만해서 이 토지의 소유자가 송윤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송윤아를 송윤자로 잘못 적어서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소유자 정정. 맞아요? 네.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송윤자. 그럼 송윤자가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면 대장의 소유자를 송윤자에서 을로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그렇지. 요거는 시작. 정리. 그럼 이거는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거고, 이는 적법하게 변해서 수정하는 거고, 이해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답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똑같다라는 말은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등기부를 보고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등기된 토지가 있고 미등기 토지가 있거든. 그럼 요거는 이제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를 해보면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거든. 그럼 보세요. 여기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다? 가. 여기 누구로 돼 있다? 가. 일체된다, 불일체된다? 일체. 근데 자, 여기는 송윤아로 돼 있고 여기는 송윤자로 돼 있어요.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이거 보고 그냥 자를 아로 고쳐버리면 돼요, 안 돼요? 돼. 자, 여기서 오세요. 여기 등기된 토지잖아요. 등기된. 그럼 여기서 하나만 해볼게요. 신청. 직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다, 등기. 그럼 이거 보고 이렇게 고쳐버리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뭘로 고친단 말이고? 직권. 그럼 직권으로 고치는데 안 고쳐주는 거라.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됐죠? 그런데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그 미등기라는 말은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 2개. 그럴 때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르공부를 먼저 만든다. 그럼 지르공부를 만들 때는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쓸 때, 자, 조심해야 됩니다. 송윤자라고 적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송윤아 펜인 거라, 펜. 그러면 송윤아로 잘못 적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답입니다. 그럼 공무원이 적을 때는 잘 적는다고 생각한다, 잘 못 적는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잖아요. 정답 체크하죠, 안 해요? 맞다고 체크했다, 틀렸다고 체크했다? 맞다고 돼요. 그럼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당연히 올바르게 적는다고 생각하지, 잘못 적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다. 그러면 공무원은 바르게 적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공무원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볼 때는 내 이름이 잘못됐네, 알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뭐 한다? 신청.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이건 시험 아니에요. 시험은 조금 이따가 시험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아니,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소유자는 당연히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럼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맞죠? 네. 그럼 직권이단 말이에요. 직권. 그럼 여기 오세요. 여기에 신청인이 잘못했죠? 그럼 신청만 된다 이 말이에요. 직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그럼 여기에 미등기죠, 미등기. 미등기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된다? 신청. 그럼 직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등기되어 있다면 등기부 보고 고쳐버리면 되지. 근데 미등기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는 신청이 나오죠. 그럴 때는 서류를 갖고 시험 문제를 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를 바로잡아달라고 신청을 할 때는 문서로서 해야지 서류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답 내놓고 할게요. 이거는 아직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 이름을 잘못됐다는 걸 바로잡아달라고 신청을 할 때는 호적을 떼가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미등기, 이게 등기됐다면 등기부 있다 없다? 있지. 자, 이제 요겁니다. 자,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서류 4개 중에 1개를 들고 가면 됩니다. 4개를 다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1개만 들고 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요거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등기사항 증명서.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가지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요 4개를 외워야 됩니다. 시작.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요거는 본인이 외워야 돼요. 4개 중에 1개를 들고 가면 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필 정보. 우리 책에는 등기필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지. 이건 알고 있죠? 네. 요거는 정은 종이잖아요. 정보는 전산화잖아요. 그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종이에서는 정이라고 부르고 컴퓨터는 정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500페이지 갈로 읽고 4번을 보세요. 그 4번을 보면은 1번도 독자적인 한 문제를 시험에 냈고 3번도 독자적인 한 문제를 시험에 냈어요. 근데 1번으로 가볼게요. 지력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된 발대나 자 지체 없이 있죠.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으세요. 지체 없이 에다가 그다음에 셋째 줄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있죠.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출제 이윤이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리 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딱 써놓은 거라. 그래가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 이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지체 없이고 밑에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거든.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줄에 가보세요. 지력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 찾았습니까? 네. 그럼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 줄 것이요.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청을 작성하고 토지 등에 작성한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공무원이 지력 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칩니다. 그럼 고치는 거는 바로 고쳐야 된다, 일주일 있다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체 없이 돼요. 이해는 하면 되잖아요. 맞다, 맞다? 맞아. 아니, 잘못 적은 걸 바로 잡을 때는 바로 잡아야지. 일주일 있다가 바로 잡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없이 시작, 지체 없이. 그러면 고쳤죠? 고쳤다면 사율 안에 이 장부는 수정한 장부이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 해? 그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임이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게 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갔어요. 이것도 또 한 문제를 낸 거예요. 요 식으로 똑같게 내서 똑같이 돼. 읽어볼게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자, 문을 엽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문을 닫으세요.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 있죠.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요 안에 들어갈 내용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시작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밑에 거는 시작 붉은색. 여러분들 수정했죠, 그죠? 그럼 수정했다면 눈에 탁 띄는 표시를 해야 된다. 붉은 색깔로 표시를 해줘야지. 맞다. 맞아. 이런 게 독자적인 한 문제씩 낸 거라, 출제위원회. 자, 지력은 그런 거예요. 10번은 공부 안 해도 되죠, 그죠?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인천시, 화살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놨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력 공부에 대한 소재는 새로운 이제 명칭에 변경된 것으로 뭐다? 본다. 이런 말입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력 공부 정리거든.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제가 잠깐 지우고 요렇게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 방에 해결을 다 해야 됩니다. 한 방에.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거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러면 소유자가 변하는 게 시작 소유자 변동. 그럼 요게 딱 있다면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아. 그 바로 잡을 때는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뭘란다? 신청. 하나는 뭘란다? 재권. 여러분들 등기법에는 4명입니다.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가 4개예요. 4개. 지적은 2개밖에 없어요. 시작, 신청, 여기 직권. 됐죠? 그럼 여기 쓰이는 3가지가 나와. 그냥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세요.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대위 신청한다. 이런 3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는 토지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 맞죠? 네. 근데 제가 잘 쓰는 말 있죠.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토지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그러면 지제 요 고덕입니까? 여기 뭐 신도시 있잖아요. 그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럼 그게 LH공사가 한다면 그 사업 시행자는 LH공사지. 아니면 경기도 도시개발공사가 한다면 경기도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지. 맞죠? 네. 그럼 사업 시행자가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상식으로 풀면 되죠. 모든 거는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뭐다? 여기서 대위 신청하고 대리인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대리인은 본인이 하는 걸 대리인이 해주고 이거는 제3자가 대위 신청해 주는 겁니다. 됐죠? 네. 요거 이제 딱 돼.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의외로 있잖아요. 시험에 넣을 거리가 없어. 근데 의외로 5년 사이에 3번을 시험에 냈어. 3번을. 그럼 요거는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항상 시험이라는 건 10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요거는 5년 사이에 3번을 시험에 냈어. 낼 게 없어. 오케이. 요거는 10년 사이에 한 번 시험에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책으로 갈게요. 1번에 토지 소유자는 통감이,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지력 소관청은 밑으로 갔습니다. 토지 이동. 있는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변동. 한 칸 밑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닙니다. 근데 지문으로는 띄웁니다. 지문으로 띄운다는 말은 보세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 한다.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 한. 이는 지문으로 띄우지만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2번입니다. 첫 번째 거는 공부할 필요 없죠. 두 번째 거 신청에 대위 신청일이 나오지. 대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공공사업만 줄 것이요. 둘째 줄 끝에 사업시행자. 제가 그랬죠. 사업자가 들어가면 시작 사업시행자. 그러면 기업은 공부할 필요 없지. 니은으로 갑니다. 국가 줄 것이요. 지방자치단체 줄 것이요. 그러면 국가하면 첫째 줄 끝에 행정기관의 장 줄 것고 장관이라고 써요. 장관. 여러분들 국가가 하는 거는 장관이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장관이 곧 국가다. 국가이다. 국가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나왔죠. 옆에 위에다가 서울시라고 썼어요. 한 칸 밑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나오지. 그럼 서울시장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도지사가 신청한다 이 말이지. 오케이? 네. 그리고 밑에 거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지 그까지 줄 것이요. 옆에 줄 것입니다. 관리인. 한 칸 밑에 사업시행자. 여기는 2명입니다. 2명.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여러분들 공동주택의 부지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LH공사지. LH공사. 아파트잖아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LH공사가 사업시행자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채권자 줄 것이요. 채권자. 그러면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이랍니다. 채무자가 해야 될 걸 안 하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 등기에도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괜찮습니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하나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1필지가 있거든. 1필지. 그럼 1필지 할 때 자, 답을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단계가 2단계입니다. 1필지 전부를 매매할 수 있다. 이제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1필지 일부만 매매할 수 있냐 이 소리거든. 매매할 수마다 이게 이제 말을 하면은 답은 이겁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등기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별개거든. 별개. 근데 이 1필지 일부를 매매는 됩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분할을 해야지. 맞지. 매매를 하려면 분할을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요게 갑은 매도인입니다. 요 사람은 무슨인?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채무자지. 매수인은 무슨 자? 채권자. 그러면 갑이 요것만 지금 매매한다면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할은 갑이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소유권이든 등기는 갑하고 어라고 해야지. 맞다. 분할은 표제부에 하는 거다. 표제부 아니다. 표제부는 항상 단독 신청입니다.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분할은 누가 한다? 가. 분할하고 난 다음에 등기는 갑하고 어라고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분할을 먼저 해야 됩니까?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분할. 그럼 분할은 갑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등기가 되지. 근데 갑이 분할을 신청 안 하는 거라. 그럼 소유권이든 등기를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을이 갑을 대신해서 분할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을이 무슨 자? 여기 무슨 자? 채권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걸 시험에 있잖아요. 거창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래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 조심할 때 옆에다가 책 하나 잠깐 와보세요. 요령을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자, 요렇게 썼어요. 1번에 요렇게 썼어요. 2번에 채권자 및 지상권자 요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1번에다가는 동그라미를 하고 2번에다가는 X를 했어요. X. 이게 기출문제 나왔거든.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게 D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otherwise O. 그러니까 요걸 이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채권자 및 지상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면 otherwise X. 그 지상권자는 없잖아요. 요렇게 옛날에 답으로 만든 적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요거는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하면 그 착수병 완료서 실은 죽었습니다. 15일이니 죽었습니다. 지적 소관청.
지력소관청 옆에다가 시도리사라고 썼어요. 시도리사. 그래가 X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15일을 답으로 한번 만들었고 지력소관청을 시도리사로 고쳐서 답으로 한번 만들었어요. 그럼 답을 그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15일은 됐죠.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며칠이 난다? 10월. 근데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럼 도시개발사업 신고를 해야지. 신고는 시도리사에게 신고합니까? 지력소관청에다가 합니까? 지력소관청. 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보니까 지력소관청에다가 해야지. 이걸 시험에 시도리사에게 신고한다. 이래가 답으로 만드는 거라. OX다. X. 제일 밑에 B로 써요. 비업. 비업. 도시개발사업 등은 토지동은 형질병리 등의 죽었습니다. 공사가 준공. 된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일어났죠. 그 옆에 보니까 착수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착수. 제 말을 잠깐만 보세요. 공사가 착수, 공사가 준공이거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착수된 때 일어나느냐 준공된 때 일어나거든. 여러분들 보세요. 착수는 시작이다. 시작. 준공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한 건 삽 한 번 떴다고 해서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고 볼 수는 시작 없다. 그럼 공사가 뭐 됐을 때 준. 그래서 그 세 개를 5년에 3번을 답으로 만들었다. 한 개 이래. 됐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디귿으로 가보세요. 디귿.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의 착수 또는 변경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죽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동을 신청할 수마다 없다. 그럼 사업시행자 위에다가 소유자라고 써서요. 소유자. 그러니까 X라고 해서 X. 그러면 이걸 사업시행자 외의 자는 토지동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은 오더와이다. O. 소유자 외의 자는 할 수 없다는 말은 OX다. X. 키를 잘 잡아야 돼요. 사업자가 들어가면 토지동 신청은 소유자는 못합니다. 소유자는 전부 다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 여러분 잠깐만 제 손을 볼게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는 고덕 신도시를 건설하거든. 그럼 필지를 수용하는 게 1000필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소유자에게 토지동을 신청이라고 하면 1000명이 평택시청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 보고 해라 하면 1000명이 옵니까? 1명이 옵니까? 1명이 오지. 그러면 구청에서 업무를 볼 때 1000명이 와가지고 복작복작 거리는 게 편해요. 1명이 일괄 신청하는 게 편해요. 하면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말로 말하면 1000명이 시청에 들어오면 난리 난다, 난리 안 난다? 난리 납니다. 오케이? 한국 사람 특히 민원 제기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소고발하는 게 너무 남발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아니면 말고식 이렇게 폭로하는 거 있잖아. 그거 엄청 중하게 처벌해야 되거든. 맞다? 그거 엄청 중하게 처벌해요. 그건 인성이 잘못된 거거든. 아니면 말고식 이런 거 안 돼요. 남의 인격을 완전하게 박살내는 것이거든. 그거 엄청 중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되는데 리얼을 잠깐 가볼게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동을 신청할 때는 자 적었습니다.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 요거는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동을 신청하는데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해버려서 그럼 신청할 수 없지. 그럼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 됐죠? 네. 그 다음 미음으로 갑니다. 미음. 셋째 줄에 한자를 보세요. 한자.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력소관청에 신고한 죽었습니다. 사완료 신고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문으로 띄우는데 빨리 읽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환지라는 것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주는 게 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 완료 신고만 딱 하면 돌려준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502페이지를 갑니다. 갈로 열고 3번을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정리거든.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다, 등기. 답은 같습니다. 그럼 이제 1번으로 기억으로 가세요. 기억. 지력공부에 등록된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 자, 두째 줄에 번호 붙입니다. 1. 등기필정, 2. 등기관리 통지서, 3. 등기사항 증명서, 4. 끝에 등기전산정보 자료. 됐죠? 네. 자, 근데 니은에다가 별표를 하세요. 니은에다가 신규 등록 줄 것이요. 하는 토지 소유자는 죽었습니다.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어디와이다? 그래가 니은 옆에다가 등기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등기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소유자의 정리라는 말은 낱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정리라는 말은 뭐냐 이러면은, 자,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거든.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거든.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있고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봅니다. 눈살미가 있다면 지금 등기부 있다 없다? 있지. 지력공부에 있다 없다? 있지. 자, 여기 됐죠.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여기도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력공부를 먼저 다 등기부. 그럼 이렇게 고쳤지. 고치고 난 다음에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그럼 알린다는 거 서류 4개 중에 1개가 간다. 4개 중에 1개가. 그러면 그거를 보고, 칠판을 봅니다. 보고 이걸 이렇게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요거 고치는 게 소유자 정리다 이 말이에요. 시작. 소유자 정리. 그럼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신규 등록이죠. 칠판을 봅니다.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거든.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평택시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뭘 보고 하는데, 죽었습니다. 지력소관청에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를 잡아볼게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 등록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에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어디와이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 등록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하여 정리한다. 어디다? X. 하고 싶은 말은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존재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것만 딱 조심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제목을 일단 줄 거 보세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일이 나오죠. 옆에다 그냥 써버리세요.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등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지문으로 띄웁니다.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너무 쉬운 거잖아요. 주인 없는 땅은 누구 것이다? 국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지문으로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어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력공부와 죽었습니다.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죠.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력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죽었습니다. 통지 요리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 지문으로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니거든. 그럼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에 지목이 뭐다? 전.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가. 여기에 소유 누구다? 가. 일체해야 된다? 불일체해야 된다? 일체. 그러니까 일체해야 돼. 일체해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소유자를 배우고 있거든. 그럼 자, 정답입니다. 요게 일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로 돼 있는 거라. 대로.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득이가 이루어졌지. 그러면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그럼 알릴 때는 등기부를 보고 이렇게 수정하면, 정리하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네. 그런데 이걸 정리하려고 보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도공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 그럼 정리를 못 해준다. 못 해준다는 말은 일치시켜 와야 정리시켜준다 이 말. 그럼 일치시켜 온다는 거는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득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빽 되돌려 보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뭐로 고치가 돼? 이리 오면 이걸 이렇게 정리해 줄 수마다 있다. 자, 문자로 해볼게요.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했어요? 네. 법조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4번에 기억은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력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력공부하고는 일치하는 여부를 조사 확인하며 죽었습니다.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자, 죽지 마세요. 등기상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 정한 등기전산집에 따라 지름을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르세요. 그래가 옆에다가 왼쪽 옆에다가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다.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도공부에 대한 일치하는 데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죽었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다가 쓰세요. 이해관계인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답으로 한 번 만들었고 지문으로는 띄웁니다. 띄우는데 자, 이리로 와보세요. 엄청 쉬운 겁니다. 그 결론은 자, 다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과 지도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봤다. 일치하느냐. 그러면 일치하더라. 그럼 끝이다. 끝 아니다. 끝. 그런데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을 했는 거라. 그럼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법에 이래놨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마다 있다. 그 말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정리해버리면 되고,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소유자에게 신청해라고 요구 알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항상 답은 이렇게 놓습니다.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이러면 O다 Y다. O.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이러면 O다 X다. X. 그걸 갖고 항상 답으로 만들어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오케이.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이 있고 지력 정리 등의 통지가 있거든. 여러분들 요거는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거든. 자, 정리합니다. 지적 정리입니다. 소유자 정리입니다. 여기서 등기 촉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가 나와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시험을 내고, 여기서 시험을 내고, 여기서 시험을 내요. 그럼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공부를 했지. 왜? 소유자이라면은 등기필정보, 등기반려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됐다, 안 됐다? 돼. 요거는 배웠어요. 그럼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나오는 기라. 그럼 나오면은,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은, 이거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중시역인데 요즘 중시역이지 않습니다. 왜? 답이 너무 쉬운 거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력공부가 있거든.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풀어지거든. 자, 봐보세요.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전에서 대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부 먼저 고친다, 지력공부 먼저 고친다, 그럼 이렇게 고칩니다. 그럼 여기에 소유자 지적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요게 시작, 등기 촉탁.
이해했어요?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가.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그럼 이렇게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르는 게 했지. 하고 난 다음에 알려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등기 필통지. 자, 답을 이야기합니다.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다, 지력. 그럼 토지의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지력 공부를 먼저 고쳐야 되는 거야. 고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지. 맞아요? 네. 요게 등기 촉탁.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는 소유자가 바뀌었지. 그러면 지력소관청에다가 소유자가 변경이 됐으니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그럼 요게 등기필 통지.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고치는 거는 시작 소유자 정리. 요걸 요렇게 고치는 거는 시작 지력 정리. 자, 밑에 거를 고치는 거는 시작 소유자 정리. 위에 거를 고치는 거는 시작 지적 정리. 요렇게 되어 있지.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요거를 조금 확대를 시킬게요. 여기에 토지 이동이 있거든. 그럼 답입니다. 이거는 바로 해도 되겠네요.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력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한다. 하는데 안 하는 거는 토지 이동 중에 한 개밖에 없어요. 신규 등록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신규 등록이라는 말은 칠판을 봅니다. 우리는 장부는 몇 개? 두 개인데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력 공부를 만든다. 그럼 지력 공부를 처음으로 만들 때는 등기부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 혹시 오해 살 소지가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 촉탁. 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 요거는 이제 이해됐으니까 지워도 되겠네요. 그죠?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육지가 됐다면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력 공부를 먼저 만든다. 지력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신규 등록입니다.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소유권 보러 넘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소유권 보러 넘기는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지금 뭡니까? 촉탁. 글자가 같아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내가 공유수민을 매립했다면 평택시청에 가서 지력 공부를 만들었어. 이게 신규 등록이지. 그럼 만들었다면은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가 이제 등기소로 가야 된다, 안 가야 가는 거는 소유자가 가는 거지. 오케이? 네. 지력소관청에서 촉탁을 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면 소유자가 직접 가서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모르는 게예요. 소유권 모르는 게는 촉탁을 하는 거다, 신청을 하는 거다, 신청.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답입니다.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이제 써놓고 다시 할게요.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자, 요리라 보세요. 여기에 지목이 뭐다? 여기에 지목이 뭐다? 그러면 전에서 뭐로 바뀌었다? 대.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 속에는 현재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한다는다? 안 한.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만들러 가야 되거든. 만드는 거는 촉탁으로 만든다. 소유자가 직접 가서 신청으로 만든다. 신청. 그래서 다시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맞다. 그럼 그거 딱 한 개 외웁니다. 그럼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무슨 등록이다? 근데 요거 하나를 더 외워야 돼요. 소유자를 돼요, 소유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등기 촉탁은, 그럼 요리로 잠깐 해봅니다. 거꾸로 해볼게요. 왜 등기 촉탁했느냐? 지력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거든. 화살표가. 맞아요? 네. 이거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지. 이거 아마 소유자는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두 개를 외웁니다. 등기 촉탁 안 하는 거. 시작. 신규 등록. 무슨 자변동? 소유자. 그 다음에 또 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이런 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내는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토지에 표시해 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지. 맞죠? 네. 위로 갑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서 끝납니다. 그 말은 경계 좌표는 지도 공부에는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등기부는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럼 올라가는 거는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경계와 좌표는 지도 공부에는 등록을 하지만 등기법에는 등기 대상 2단이다. 아니다. 그럼 이건 올라가는 게 2단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시험에 낸 적은 없어. 왜? 법이 없거든. 그 요것만 두 개만 딱 외우세요. 됐다, 됐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 요때는 이제 이랍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장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나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는 뭘 한다? 신청. 하나는 뭐다? 제과.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대위신청한다. 이래 나오지. 맞죠? 네. 그럼 답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는데 답! 토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한다. 모르기.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럼 토지 이동을 소유자가 뭐 했다면? 신청했다면 안 알리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했다면 알려야 되나요? 알려. 대위 신청했다면 알려. 직권을 했다면 알려야 돼. 그러면 책의 제일 밑에 503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통지 대상 나오지. 그러니까 기역에서 비역까지 묶었어요. 그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썼어요. 직권. 직권. 여러분들 기역 잠깐입니다. 지력 소관청이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니은하고 디귿은 직권이라는 말이 없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해볼까요? 지번을 변경하는 거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다. 직권을 하는 거다. 직권. 지도공부 복구죠. 지도공부 복구는 지도공부가 분실됐잖아요. 이거 신청으로 만드는 거다. 직권으로 만드는 거다. 직권. 그러니까 당연히 직권으로 하게 되면 직권자 안 써줍니다. 근데 기억에는 직권자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지. 그럼 리얼을 보세요. 리얼에 직권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잖아요. 미음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읍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이죠.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거다. 직권을 하는 거다. 직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도시개발 사업만 줄 거세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소유자가 한 겁니까? 사업시행자가 한 겁니까? 사업시행. 그러면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이니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등기 촉탁은 소유자가 한 겁니까? 지력소관청이 한 겁니까? 지력소관청. 그럼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알려야지.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자꾸 습득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통지 시기를 외워야 돼요. 그래가 왼쪽에 보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이럴 때 오른쪽에 전체를 줄 것이에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한 칸 밑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할 때 오른쪽 전체를 줄 것이에요. 지도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됐거든.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도공부가 있어요. 그럼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어. 지도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 자, 여러분 아니 이거 쉬워요. 자, 제가 적어 볼게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됐죠. 됐죠?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안 썼지만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 구조, 종류, 명칭, 번호 이런 게 나온다 이 말. 그럼 이제 답을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있죠. 요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뭡니까? 그럼 전에서대로 바뀔 수 있다. 있죠. 그러면 지력 공부를 고쳤지. 고치고 난 다음에 알려야 돼, 안 알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고쳤지. 이제 답입니다. 알린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그럼 고쳤다는 거 이해합니까? 네,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갔다가 내려온다 이 말. 왔죠? 오케이? 그럼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합니다. 갔다가 왔죠. 이 온 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이 말. 이해했죠? 네.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경계좌표죠. 그럼 경계좌표가 변했어요. 변했다면 지도 공부를 고쳤거든. 고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등기소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안 갔다면 고치고 난 다음에 바로 소유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지도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그걸 이제 본인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지. 했어.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